부분은 너무너무 절실하고 많은 단체들이 불만이 또 토로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강화점이 도대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색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의 대표 그리고 연극배우 이상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유치를 비롯해 민간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광주시가 발표한 문화비전 20대 정책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다면 10년 동안 어떻게 광주에 스며들었고 지역과 함께 했는지, 예술가들과 상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심장, 도청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최근에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국가기관 단체로서의 위치가 그대로 확보되면서 광주라는 지역과 지역 문화를 함께 견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함께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월 1일이죠. 신문에 발표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문화비전 20대 정책은 문화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20대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문화예술 특별주간을 만들어서 광주 문화예술 현장을 방문하면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함께 참여, 함께 실현, 함께 누림, 함께 번영, 함께 포용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5가지의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위기를 극복하고 지원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의 결과라고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전으로 함께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지역 문화 정책의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협치 의제를 발굴해 정책 반영하는 민관협치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예술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인 70여 명을 위원으로 그 문화예술 미래위원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현안 논의와 미래 발전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문화경제부시장실을 개방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겠다. 민관협치위원회, 문화분권위원회, 문화예술미래위원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을 위한 시민협의회, 시민,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직접 소통하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이름으로 문화 거버넌스가 조직이 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조직 그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름만 조금 바뀐 것 같지 계속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어떤 것을 그리고 지역문화의 무엇을 지역예술가와 어떻게 소통하고 연대하겠다는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름만 조금 다른 형식으로 바뀌었지 그 전에 조직과 다를 게 없다라는 이 느낌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문화부시장 제도가 생겨가지고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역에서 28년째 연극하고 있는데요.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한 번도 초대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기억력이 떨어져서 초대받았는데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저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도 소통이 안 됐는데 과연 어떤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들어가서 지금의 이런 정책들이 반영되고 제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또 앞으로도 문화분권위원회, 민간협치위원회, 문화예술미래위원회, 뭐 시민협의체라는 이렇게 거대한 문화 거버넌스들이 조직이 될 텐데 과연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의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지, 현장 예술가들은 과연 몇 명이나 소통의 참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늑대 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하면서 재밌는 반응을 보이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로 늑대 나타났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속지 않겠다고 외면하고 되려 혼을 내죠.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거버넌스 하겠다,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정작 지역의 현장 예술가들의 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귀담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가 알 수 없을 정도이니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진정한 소통으로 협력과 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 예술가들의 그 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지역에서 자라고 공부하고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나는 광주 예술가다 라는 자부심으로 그 자체가 예술이 되고 문화이기 때문이거든요. 직접 소통하는 예술가가 참여하는 문화 거버넌스 하면서도 정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작 너무 작은 목소리로 취급받든지 아니면 조금 나중으로 밀리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이번 기회에는 앞서서 소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주장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비전으로 함께 실현하는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문화예술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분야 민간 보조금 지원 확대, 창제작 및 연습 공간 조성, 예술인 복지 지원 등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어요. 지역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로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절실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당연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변화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정책으로 딱 고정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광주 캠퍼스 유치로 지역예술 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겠다. 정말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항상 했던 말이 광주에는 예술학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단순히 학원이 아니고 학교 형태를 지닌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술 교육을 시키는 다양한 여러 장르의 예술을 수업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생기면 출중한 예술가들이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도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진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광주시에서 예술학교를 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자원을 확충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지금 3월 말, 4월 초는 이미 문화재단 그 지원 사업의 선정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으로 인해서 그 취지와 선정 기준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불만이 또 토로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몇 번 읽어봐도 강화점이 도대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흙도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때로는 물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양제까지 공급을 해줘야지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문화예술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이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예술가를 교육한다든지 예술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든지 필요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 정책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예술 장르는 가격으로도 매길 수 있고 눈에 보이니까 이건 예술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술 장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지 춤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 연주라든지 이런 형태들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연 끝나면 그게 내 것으로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남아있지 않지만 마음에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삶의 어떤 그 방향이 되고 삶의 뭐 치유가 되고 또 그동안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낮게 생각한다든지 물질이나 돈에 비해서 현저하게 뭐 조금 고급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의 문제가 조금 더 생태계를 만드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뭐 카페 문화도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뭐 술 문화도 있고 그것을 다 이용하는 청년 문화도 있지만 실질적인 예술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이 예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 구체적으로 더 이 지금 두 번째 비전이 더 강화시킬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함께 누리는 문화향유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광주시는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가 일상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뭐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예술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 문화 강좌를 뭐 늘리고 기반 시설을 만들어내고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다 필요하고 다 해야 되는 일인 거 맞습니다. 그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과정은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적인 조건이죠. 문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것은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체험함으로써 그 예술에 대한 존경심, 예술에 대한 그 존중감이 생기면서 예술가들의 활동, 예를 들어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후원하고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시장으로 든든하게 확대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생활예술, 그러니까 삶 속의 예술, 뭐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책에 보면은 9번째 정책인데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예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술 단체 동호회 동아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늘리고 예술 지원 활동을 늘리고 어린이, 학생, 일반인, 노인 대상 각종 문화예술 강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 소양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문화예술을 경험해 본 자만이 문화를 찾게 됩니다. 전시관도 가게 되고 공연장에도 가고 뭐 음악 콘서트도 가게 되고 뭐 자기가 직접 연극도 해보게 됩니다. 경험해 본 자만이. 왜냐하면 예술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예술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생활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예술가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체계적으로 학습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들이 예술 장르의 현장에 와서 더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를 더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을 더 고심하고 노력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활동호인들이 예술을 경험함으로 해서 직접 자기들이 예술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예술의 행위가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적인
형태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사물 같은 경우에는 꽹과리 치고 장단 몇 장단 배우고 그러면은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 예술가를 부를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역에서 그냥 작은 공연하니까 우리 와서 좀 해줘. 나중에는 조금씩 켜지면서 생활예술 전문 동호회가 돼가지고 돈을 받고 공연을 하면서 전문 예술가들이 서 있는 영역을 이제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전문 예술가들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문 예술가들은 생업이 먹고 사는 일이 이 활동인데 이들은 취미 활동으로 시작했던 이 예술 활동이 생활예술가의 전문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예술의 생태계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고 강화시킨다라는 말은 문화예술, 전문 문화예술 단체를 더 집중하고 더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1차적으로 되어 있을 때 생활문화예술도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편차가 비슷하게 또는 금액만 적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생활예술 동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생활예술 동호회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험해야지만 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식으로 편법으로 이용되면서 정작 생활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분이 그런 전문 영역으로 넘어서면서 정작 고민하고 삶을 평생을 거기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우려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 번째 비전에 보면은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광주시 우리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또 광주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건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문화시설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찬성이죠. 예를 들어서 광주 역사박물관이라든지 광주 문학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 철학적인 것들이 필요한다 그러면 당연히 만들고 그거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전통생활음악당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국악 상설 공연장, 마루극장? 거기하고 사실 좀 이렇게 겹쳐지는 의미가 있어요. 국악 상설, 전통 생활음악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거지? 그리고 왜 이걸 다시 또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면서 사실은 전문 연극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소극장 외에 전문 예술 연극극장이 없거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연극극장을 건립을 하게 된다면 광주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그 모든 곳에서 다양하게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올리기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연 문화예술을 봤을 때 광주의 색깔들이 이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단정 짓지 않고 더 많이 즐겁고 재밌는 문화 관광 도시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 있는 부분이 공연 문화예술 쪽이거든요. 연극, 춤, 노래, 연주 무대에서 공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힘들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점에서 연극 전용 극장을 한번 건립해보기를 말씀을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전, 함께 번영하는 미래 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색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전, 함께 포용하는 문화 공동체를 실현하겠다. 연령이라든 세대, 인종, 장애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그걸 공동체에 하겠다라는 건데 장애인, 이주민이라든지 문화 소외계층한테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은 더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될 정책인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바로 마지막 정책으로 쓰여 있는 건데 이게 참 재밌어요. 1km 이내 전시장, 공연장, 서점, 극장,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은 도보로 18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18분 문화 공동체를 구현하고 각종 생활문화 공간도 이에 맞춰 디자인한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파리에서 차량 금지 그리고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15분 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도 서울시장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 서울도 15분 거리를 만들겠다, 도시 계획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광주는 18분인 거 보면 5.18 때문에 18분이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18분 거리, 광주는 어느 지역이나 다 18분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ACC를 기점으로 해서 뭐 동명동 거리, 양림동 거리, 예술의 거리, 예술의 거리에 있는 미로센터,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충정로, 금남로, 좀 지나면 광주국장, 그리고 독림동과 양림동 사이에 있는 독립영화관, 그리고 거기에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뭐 그 8개 소극장, 그리고 중앙도서관, 그리고 작은 공방들 다 18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굳이 다시 디자인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그동안은 광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따로따로 각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뿐이지 이제서야 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기반 시설을 다시 확충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었던 뭐 공연장이라든지 작은 공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엮어 나가서 어떻게 그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고 그런다면 정말 재미있는 문화 공동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공연하고 저기서 공연하고 전시하고 체험하고 영화 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할 수 있는 게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빠르게 20개 정책을 좀 알아봤는데 뭐 문장만 바뀌고 단어만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 고민들이 과정 속에 녹여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지역 현장 예술가들이 꼭 함께 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협업과 연대가 너무나 가능한 그리고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책이 어느 순간 또 유야무야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간만에 또 문화 비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운 만큼 광주에서 살아가는 비전, 그리고 광주의 예술가로서의 비전, 그리고 광주 문화가 세계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지역이 답이고 예술이 힘이다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역시 사람이 희망이고 지역이 답이고 예술이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